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만기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데이터 가공입니다. 데이터 가공은 데이터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때 그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실제로는 나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생년월일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현재 나이를 계산해 주는 등의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먼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create, 그 다음 변경하는 alter, 그 다음에 삭제하는 drop,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넣는 insert, 그 다음 변경하는 update, 삭제하는 delete, 그 다음 SQL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의어 중에 create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reate는 말 그대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걸 잠시 복습해보면 테이블에는 우선 행이라는 레코드, 튜플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속성,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속성, 어트리뷰트를 테이블을 만들 때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속성과 속성에 관한 제약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 키와 외래 키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외래 키는 잠깐 복습해보면 다른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고 있는 자식 테이블의 키를 말합니다. 그래서 create분의 기본 문법은 맨 먼저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괄호를 열고 속성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속성에 관한 제약도 정의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속성에 널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난널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성의 값들이 유니크한 값들만 가지도록 하고 싶으면 유니크, 그 다음에 그 속성에서 디폴트 값을 주고 싶으면 디폴트를 적고 값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만 넣고 싶으면 체크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키를 정의할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적고 속성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래 키를 정의할 때는 foreign 키하고 속성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references를 적고 참조하고 있는 부모 테이블의 이름과 그리고 그 기본 키, 속성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몇 가지 외래 키에 관한 제약이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선 외래키 제약 조건을 명시할 때는 반드시 참조되는 테이블, 즉 부모 테이블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 키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래키를 또 지정할 때 앞에서 보였듯이 on update 문과 on delete 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on update는 참조되는 테이블, 즉 부모 테이블의 튜플이 수정될 때, 그리고 on delete는 삭제될 때 취할 수 있는 동작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o action의 경우는 부모 테이블이 수정되거나 삭제됐을 때 어떠한 동작도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 set null은 널 값으로 바꾸는 것이고, set default는 정해진 값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속성 이름 옆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줬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int, 정수형, 그 다음에 numeric, 실수형, 그 다음에 차의 경우는 문자형의 고정 길이, 그 다음 바차는 문자형의 가변 길이, 그 다음에 date, 날짜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이 아래와 같은 속성을 가지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속성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속성들의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옆에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erson ID 같은 경우는 기본 키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널 값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non-null 그 다음에 기본 키를 의미하는 primary 키를 옆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한 가지 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속성으로 기본 키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맨 아래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어주고 괄호 열고 그 2가지 속성을 콤마로 연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점이 프라이머리 키의 경우는 다른 속성들은 다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키를 쓸 때는 여기 뒤에 콤마를 붙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예제로 또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abnormal 랩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하는데 또 똑같이 create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을 똑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괄호를 열고 속성들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랩 아이디 같은 경우는 기본 키고 non-null 제약 조건을 적어줘야 하니까 non-null 적어주고 그다음 기본 키라고 했으니까 primary key 랩 아이디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person ID와 같은 경우는 non-null 제약 조건에 where key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고 연쇄 삭제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foreign key, person ID, 그 다음에 references 하고 참조하고 있는 부모 테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 이름, 그 다음에 연쇄 삭제는 on delete cascade라고 하는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person ID 숫자 5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7이라고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여기서 수정을 하지 못해서 7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라이머리 키에서는 네. 콤마를 안 쓴다고 하셨네요. 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속성 뒤에 콤마를 맨 마지막 속성 뒤에 콤마를 적지 않고 그 다음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콤마를 적어주시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2번째로 데이터 테이블의 형식을 변경하는 알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터의 경우는 속성을 추가하고 그리고 속성의 타입을 변경하고 제약 조건을 변경하고 또 속성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앞에서 create 테이블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alter 테이블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시고 만약에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면 add를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속성 타입과 제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alter 컬럼 그 다음에 속성 삭제를 하고 싶으면 drop 컬럼을 하면 되는데 이 속성을 추가할 때만 컬럼이 들어가지 않고 add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 컬럼이라고 하지 않고 add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추가할 속성의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속성 타입과 제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alter 컬럼 하시고 변경할 속성의 이름, 그 다음에 속성의 타입 또는 제약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속성을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시면 drop 컬럼하고 속성의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데이터 테이블을 삭제하는 drop 명령어는 테이블의 구조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게 되는데 만약에 테이블 안에 그런 껍데기만 남겨놓고 데이터 자체만 삭제하려면 delete 문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drop 테이블은 아예 테이블의 껍데기 자체도 삭제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비슷하게 기본 문법은 drop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테이블 삭제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지난주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참조하고 있는 자식 테이블이 먼저 삭제가 되어야 부모 테이블이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 테이블을 먼저 삭제하려고 하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도 에러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테이블을 삭제하고 나면 다시 복구를 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그 드랍문을 작성을 하고 앞에 주석 처리를 해서 실수를 해서 모든 쿼리를 실행하더라도 테이블이 잘못해서 삭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앞에서까지는 데이터 테이블을 정의하는 정의어였다면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해 조작하는 조작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작어 첫 번째로 인서트문은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을 삽입하는 명령인데 우선 인서트문의 기본 문법은 insert into하고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values 뒤에 값을 써주시면 되는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은데 insert into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values를 적고 뒤에 들어올 값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person id랑 qtc 값만 넣어주고 싶고 뭐 ecg date랑 accI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하시고 뒤에 넣어줄 속성의 이름들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 values하고 해당 속성의 값들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마지막을 보시면 여기 person id와 qtc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null로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values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튜플을 하나하나 넣어주기에는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인서트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량 삽입, 벌크 인서트라고 해서 insert into를 적고 values 대신에 select 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절을 써서 이렇게 선택된 속성들만 이 insert 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데이터 조작어 중에 업데이트 문은 데이터를 변경, 수정하는 문구로서 예제를 보면 person id가 0001111인 환자의 QTC 값을 560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하면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set하고 set QTC를 560으로 변경하는 거고 그때 person id가 0001111인 환자만 골라서 해야 하므로 where 조건문을 적고 person id가 000111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튜플만 수정하지 않고 모든 튜플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 where 문을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delete 문의 경우는 테이블에 있는 기존 튜플을 삭제하는 명령인데 얘 같은 경우는 delete하고 from하고 테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하는데 아래 보시면 예제는 ecg date가 null인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데 그러면 delete 써주시고 또 테이블 이름 쓰고 그 다음 where ecg date가 null인 경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SQL 내장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SQL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와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때 그 함수란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배우셨던 것처럼 어떤 x를 넣었을 때 다른 y라고 하는 값을 뱉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함수란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객체를 의미하고
그래서 SQL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와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SQL이 제공하는 기본 제공 함수에는 수학 함수, 그다음 문자, 날짜, 변환, 논리 함수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함수가 수학 함수, 그다음 문자 함수, 날짜 함수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 함수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을 써놨는데 ABS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BS-5점이라고 적으면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5점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그리고 로그를 쓰면 자연 로그를 취해주는 거라서 로그 1000하면 자연 로그를 씌운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EXP는 익스포넨셜이라서 지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익스포넨셜 10 하게 되면 지수를 10의 지수를 한 값을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세일링과 플로어 같은 경우는 세일링은 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 숫자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최소의 정수 그러니까 8.2를 세일링 하게 되면 가장 큰 최소의 정수인 9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플로어를 씌워주게 되면 8.1에서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이므로 8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의 경우는 숫자 앞에 있는 숫자 2를 숫자 2의 자릿수만큼 반올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라운드 5.52, 1을 하게 되면 5.52에서 1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5.5라는 숫자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파워 숫자 1, 숫자 2를 하게 되면 숫자 1의 숫자 2 제곱만큼이니까 여기서는 3의 3제곱이니까 27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SQRT는 스퀘어 루트로 제곱근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인의 경우는 부호를 반환하는 함수로 음수면 -1, 그다음에 0이면 0, 그다음에 양수면 1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말씀드리면 -78과 +78의 절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절대값은 ABS라는 함수였으니까 select ABS-78 그 다음에 ABS78 이렇게 써주시면 둘 다 절대값이 취해져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4.875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올림의 경우는 라운드라는 함수였으므로 라운드 4.875 그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2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돼서 4.9라는 값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환자별 평균 QTC 값을 구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우선 이 환자별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하셔서 그룹 바이 퍼슨 아이디를 하게 되면 환자별로 계산을 우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자별 평균 QTC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sum QTC 곱하기 1.0 나누기 count 이렇게 하시면 averag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0을 곱해준 이유는 이 QTC 값이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곱하기 1.0을 해서 실수로 변환을 해서 평균을 나타내기 위해서 1.0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라운드하고 해당 값을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수학 함수가 아닌 문자 함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또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함수들을 나열을 해 놓았는데
맨 먼저 맨 위에 있는 left와 right의 경우는 문자열의 왼쪽 또는 오른쪽부터 숫자만큼의 문자열을 반환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시는 left 애플 3이라고 하면 left의 경우 왼쪽부터 반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부터 3개의 문자열만 반환하게 하니까 APP만 반환을 하게 되고, right 애플 2 하게 되면 오른쪽부터 2개의 문자열만 반환을 하니까 LE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의 경우는 length를 의미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애플의 length를 구하면 이렇게 5자리니까 5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lower와 upper의 경우는 문자열을 소문자로 모두 변환하거나 아니면 문자열을 대문자로 모두 변환하는 함수인데, lower를 하게 되면 모두 소문자로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upper를 하면 모두 대문자로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트림, R트림이 나오게 되는데, L트림의 경우는 문자열의 왼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 R트림은 문자열의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로, L트림 앞에 공백이 있고 애플을 하면 공백이 앞에 사라지고 애플만 나온 걸 보실 수 있고, R트림을 하고 해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공백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또 서브스트링의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함수인데, 서브스트링 만약에 예시로 서브스트링 애플 to 1 하게 되면 애플의 두 번째 자리부터 한 개만큼의 문자열만 반환하는 함수로,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한 개의 문자열만 반환함으로 P만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replace의 경우는 문자열 1에서 문자열 2를 3으로 변환하는 것인데, 여기 애플에서 PP를 EE로 변환을 시켜서 AEELE라고 변환시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또 replac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replace는 앞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함수인데,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진단명에 있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문구를 DM으로 변환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replace하고 진단명이니까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문구를 DM으로 변환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를 DM으로 모두 변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로 다이아그노시스 코드 마스터 테이블에서 다이아그노시스의 글자 수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글자 수의 경우는 렌이라는 함수였으니까 렌하고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처방 내역 테이블에서 ATC 코드의 첫 알파벳별로 처방된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ATC 코드 자체는 어떤 긴 코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알파벳만 뽑고 싶은 거니까 서브스트링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링하고 ATC 코드하고 첫 번째 자리부터 한 개의 알파벳만 뽑으시면 첫 알파벳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첫 알파벳별로 처방된 수므로 그룹 바이 이 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해주시면 이 해당 첫 알파벳별로 처방된 카운트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짜 함수인데요. 날짜 함수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면,
day, month, yea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day, month, year에 어떤 날짜를 넣게 되면 각각 2를 반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month는 월을 반환하고 year는 년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 3월 24일을 넣게 되면 day 같은 경우는 24일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month는 3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year는 2015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ate part의 경우는 어떤 날짜 중에 형식에 표시된 값을 숫자로 반환하는 것인데 예시를 보시면 date part하고 year 2015 3 24 하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날짜에서 year 부분만 추출을 해서 2015라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date diff, date add의 경우는 날짜를 빼고 더하는 함수인데 date diff 예시를 보시면 month, 날짜 1, 날짜 2에서 날짜 2에서 1을 빼는데 month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016 9월 1일에서 2015 3월 24일을 month 월로 빼서 18개월이라는 수를 반환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이 날짜 2에서 날짜 1을 뺀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이게 헷갈려서 반대로 하면 뭐 음수값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데이터 add는 비슷한데 day to 2015 3월 24 이렇게 적게 되면 2015년 3월 24일에서 이 2를 더해서 나타내게 되므로 2015년 3월 26일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isDate의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값이 데이트 형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함수로 isDate하고 어떤 표현을 넣게 되면 만약에 이게 날짜 표현식이면 날짜 표현이라고 2를 반환하고 아니라면 0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date part 어떤 날짜의 일부분을 추출해내는 함수였는데 이때 뽑을 수 있는 추출할 수 있는 형식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year도 있고 그다음 month, day도 있는데 분기, 쿼터도 있고 그리고 그 해에서 몇 번째 날짜인지를 의미하는 day of year도 있고 그다음에 week, 주도 있고 weekday, 무슨 요일인지를 반환하는 추출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hour, minute, second 그러니까 시간, 분, 초도 반환할 수 있고 millisecond, microsecond, nanosecond 단위까지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제를 보시면 약 처방별로 처방 종료일을 계산하는 예제인데 우선 처방별로 이게 드러그 데이트가 처방 날짜고 그 다음에 해당 드러그의 듀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처방 종료일을 계산하려면 이 처방 날짜에서 듀레이션만큼 더해서 이 엔드 데이트를 계산을 해야 하므로 데이트 add를 적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day로 되어 있으므로 day 그 다음에 듀레이션만큼 더하는 것이고 날짜는 드러그 데이트에서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2001년 2월 10일에서 1만큼 더해져서 2001년 2월 11일 이렇게 더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시간을 사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sysDateTime입니다. 이 sysDateTime은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로 만약에 현재 시간을 알아볼 때는 그대로 select sysDateTime 하고 괄호를 하고 써주시면 바로 현재 시간을 반환을 해주고 만약에 오늘이 며칠인지를 알고 싶을 때
는 앞에서 썼던 day를 쓰시면 day만 추출을 하는 함수였으므로 이 sys daytime 현재 시간에서 day를 추출해서 1일이라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정의어 그 테이블 자체를 정의하는 create, alter, drag,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insert, update, delete에 대해 설명드렸고 또 SQL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내장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실습 자료에 있는 몇 가지 예제들을 직접 실습해 보시면서 모르시는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는 그러면 끝내는 건가요? 화면 실습하는 보여드려야 되는 건가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혹시 네. 어떻게 하셨는지? 보통 여기 노트북으로 막 실습할 때는 네. 저걸로 통으로 촬영했고요. 아, 네. 네, 슬라이드를 한다고 하시면 그냥 이걸로 촬영을 했거든요. 만약 강의 자료가 있으면 또 따로 녹화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PPT가 올라가는 거. PPT 발표가 끝난 건가요? 네, 네. 그럼 끌까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